네, 오늘 취재 현장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얘기 조금 해볼 텐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공시를 했죠. 그러니까 잠정 실적한 이후에 이제 확정 실적을 발표하는데 오늘 공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삼성도 이제 오늘 실적 공시 보니까 반도체 D램 흑자 전환에 성공했네요. 산업부의 정재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인사를 제가 빼먹을 뻔했어요. 얘기 들어보죠. 반도체 D램에서 흑자 전환 성공한 거 삼성전자부터 얘기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SK하이닉스에 이어서 이제 삼성전자도 지난해 4분기에 D램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분기에 D램 흑자 전환한 다음에 4분기에 전사 흑자 전환을 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분기에 그러니까 D램 먼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확정 실적 자체는 잠정 실적을 통해 공개된 것과 같이 4분기 매출이 67조 7천억 원, 그 영업이익이 2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직전에 4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3.8% 정도, 영업이익은 34.4% 정도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매출이 이제 258조 원, 그리고 연간 영업이익도 6조 5천억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2022년에 연간 매출이 300조 원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 얼마나 이제 시장 환경이 안 좋았는지를 좀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확정 실적 발표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부문별 실적도 공개됩니다. 아무래도 네.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부분은 이제 아쉽게도 4분기에 2조 1,800억 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잠정 실적 발표 전까지 적자 규모가 한 1조 원대까지 축소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전망도 나왔지만 2조 원이 넘는 적자가 좀 기록을 해서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D램 부분에서는 흑자 네네.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메모리들이 보통 다 D램 쪽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수익성이 좀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어진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방금 끝이 났는데 삼성전자가 1분기,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 반도체 전체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좀 강조를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네. 삼성전자는 1분기에 이제 적자를 탈출하게 되면 사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 반도체 부진이 좀 종료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삼성전자 이렇게 실적 발표하면 주가가 좀 빠집니다. 오늘도 이제 주가가 좀 빠지는 상황이고 어쨌든 흑자 전환을 시장에서 좋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잠정 실적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덩치가 커서 그런가요? SK하이닉스보다 조금 실적 개선되는 게 늦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반도체 반등은 전체적인 수요가 올랐다기보다는 이제 기업들이 공급량을 조절해서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감산 효과다? 그렇습니다. 네. 감산도 SK하이닉스도 지난 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감산을 점진적으로 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속을 당분간 하겠다고 밝혔는데 삼성전자 역시 감산을 상반기까지는 지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D램 재고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낸드 플래시에서는 상반기 안에 재고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좀 내다봤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SK하이닉스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이제 낸드 플래시가 이제 하반기에 정상화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지배적 사업자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더 지배력을 앞세워서 좀 정상화의 속도를 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산을 조정한다는 건 사실 생산량을 늘리지 않겠다는 말이잖아요. 네네. 재고가 많이 줄었지만 공급량을 아직 늘리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상황이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는 데 좀 있습니다. HBM이나 이제 인공지능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성장세가 그래도 꽤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4분기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비트 판매량이 직전해보다 3.5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올해 상반기에 이제 5세대 제품이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HBM3E를 상반기에 양산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믿을 게 HBM밖에 없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삼성은 반도체만 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이번에 나온 S24 이른바 AI 폰이지 않습니까? 뭐 신문에 보도되는 걸로 보면 굉장히 초반 성적은 좋은 것 같아 보이던데요. 그렇습니다. 마침 오늘이 이제 네. 갤럭시 S24가 전 세계 정식으로 129개국에 이제 정식으로 출시되는 날인데요. 국내에서 이제 사전 판매량이 좀 기록이 좀 좋았습니다. 네. 일주일간 121만 대를 기록해서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이제 한국을 제외한 사실 이제 인도나 이런 신흥국 시장에서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아직까지는 대중적이지 않은데 이곳에서도 좀 좋은 기록을
기록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은 사실 지난해 삼성전자에서 유일하게 좀 수익성이 개선된 네네. 사업입니다. 다른 부분 다 좋지 못했는데 매출은 조금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연간으로 한 2조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올해 이제 AI 스마트폰으로 이제 시장을 선점하면서 지난해 애플에게 뺏겼던 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할지가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시장에서는 이제 점유율을 높이면서 올해 1위를 탈환하는 건 좀 무난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의 올해 이제 두 자릿수 판매 성장을 자신하면서 갤럭시 인공지능 생태계도 확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는 이제 사전 판매가 121만 대가 잡혔다는 거고 해외 쪽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해외 판매에 어떤 데이터가 나오려면 어느 정도 시점 돼야 돼요? 해외 판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사전 판매 기록만 나타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기록을 공식적으로 얘기하거나 네, 이러진 않습니까?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한 3월 정도가 되면 이제 초반 기록들 흥행이 성공했는지 여부가 좀 판가름 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난해 갤럭시 S23 시리즈 같은 경우에 초반 판매가 꽤 좋았습니다. 수익성도 괜찮은데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사실 좀 빠졌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목표했던 3천만 대 판매량을 채우지 못했던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인공지능 스마트폰으로서 좀 키워드 자체를 좀 선점을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한 3,600만 대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 출입하다 보면 내부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자들하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실제로 제품 나오고 그러면 이번엔 좀 자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체감하는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까? 이제 제품이 미국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매대에 가면 다 깔려 있잖아요. 뭐 기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좀 체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매장에서 만나본 소비자들은 사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신기하다라는 측면도 있고 사실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일반 소비자가 더욱 체감하는 건 사실 디자인이나 뭐 이런 부분일 텐데 뭐 디자인이 사실 변화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조금씩 아이폰과 갤럭시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삼성전자에서도 젊은 고객들을 많이 사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올해 제품이 좀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좀 판매량이 늘지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젊은 세대에서 아이폰을 버리고 과연 삼성으로 넘어올 것이냐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미래의 삼성이 계속해서 인기가 있을 것이냐고 연관된 문제이기도 하죠. 정재훈 기자와 함께 취재 현장 같이 얘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